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제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셨어요. 할머니, 왜 내 방에 누워 있어? 설마 할아버지랑 또 싸운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니들 할아버지한테 쫓겨났어. 나가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반성문 써오라잖니. 할아버지는 왜 맨날 할머니를 내쫓고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뭘 맨날 반성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할 말 좀 하고 살아. 맨날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제가 할머니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기, 그게 말이야. 오늘은 내가 큰 잘못을 하긴 했어. 뭔데?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반성문까지 써오라는 말을 해. 제 말에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고 계셨는데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 교직 생활을 하시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할머니께서 살뜰히 내조를 하셨고요. 할아버지 성격이 워낙 빈틈이 없는 분이시라 할머니께서 힘드셨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이 결혼 후에 합가해서 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집에서 3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사건, 사고가 유난히도 많았는데요. 깐깐한 할아버지 성격을 평생 참고만 사시던 할머니께서 방귀를 들고 일어나셨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 가족들은 다들 두 분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아빠만 제외하고는 다들 할머니 편에서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시고 역시나 제 방으로 오셨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를 따라 슬그머니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할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목조목 따지셔야죠. 근데 어머님은 목소리만 높이고 계시잖아요. 그랬니? 내가 목소리만 높였어? 그럼요. 아버님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어머님을 몰아붙이시는데 계속 말발에서 밀리시잖아요. 어머님은 연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엄청 잘하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리고 왜 어머님이 쫓겨나오시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이미 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저 영감탱이 말발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니? 전직 선생 아니랄까봐. 하여간 말은 청산유수야. 하긴 아버님 말발은 저도 이기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라며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를 위로하며 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할머니와 엄마는 사이가 많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이 꿍짝이 잘 맞아서 할아버지께 야단을 듣게 되더라도 같이 듣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암튼 그날따라 할머니 표정이 영 좋아 보이지가 않았기에 제가 할머니께 다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할머니 진짜 무슨 큰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님 내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한 소리 하고 올까?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지금 네 할아버지 완전 삐쳐서 밥도 안 먹었어. 뭐? 삐쳤다고? 화가 난 게 아니라 삐쳤단 말이야? 어, 내가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라며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제게 자세히 말을 해주셨는데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그날 이모 할머니 네 분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두 분이서 이모 할머니 댁으로 갔던 모양이었어요. 이모 할머니 댁까지 가려면 전철에 버스까지 갈아타야 했기에 엄마가 집 앞으로 택시까지 불러서 억지로 태워드렸다고 했고요. 아마도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면 안 타고 가실 게 분명했기에 엄마가 집 앞으로 콜택시를 부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엄마가 할머니께 택시비까지 챙겨드리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을 했고 두 분이 택시를 타고 이모 할머니 댁으로 출발을 하신 모양인데요. 혹시나 택시기사님이 길을 잘 모를까 싶어 할머니가 조수석에 앉아서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잠시 후 이모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해서 급히 택시비를 내고는 이모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요. 가서 보니 식탁에 음식이 한 상 차려져 있는 것을 보던 할머니가 신이 난 채 이모 할머니를 한껏 칭찬하고 있었다네요. 뭘 이렇게까지 많이 차렸어. 그냥 대충 먹자니까. 내가 오랜만에 솜씨 발휘 좀 해봤어. 언니랑 형부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차렸는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러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네. 근데 왜 이렇게 뭔가가 이상하지? 왜? 뭐가 이상한데? 아니, 이상하게 자꾸 뭔가를 두고 온 것 같단 말이야. 언니, 지갑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며 두 분이 할머니 지갑을 확인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순간 이모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묻더랍니다. 저기 저요. 형님은 언제 오시나요? 두 분이 같이 오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감 나랑 같이 왔는데. 언니야말로 무슨 말이야? 언니 혼자 들어왔잖아. 두 분이 놀란 채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세상에나, 이제야 기억이 났어. 뭐가 이제야 기억이 나? 아니, 내가 뭘 두고 왔는지 이제야 기억이 났다고. 그게 뭔데? 그리고 형부는 어디 계신 거야? 나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 맞아. 내가 두고 온 게 네 형부야. 네 형부를 택시에 두고 그냥 내렸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분명히 그냥 두고 내렸네. 이를 어쩌면 좋니 그래? 할머니가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는데요. 언니, 진정 좀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말했잖아. 네 형부를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그럼 형부한테 빨리 전화해보면 되잖아. 얼른 전화해봐. 이모 할머니께서 할머니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저기 그게 네 형부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왔어. 뭐? 언니가 형부 휴대폰을 왜 가지고 왔어? 네 형부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나한테 그냥 맡겼거든. 미치겠구만 진짜. 그럼 형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밑에 내려가서 보자고. 혹시 밑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야? 라며 세 분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세 분이서 동네를 뛰어다니며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할아버지가 안 보이더랍니다. 아니 근데 형부는 택시에서 안 내리고 뭐 한 거야? 언니가 내렸으면 따라 내렸어야지. 글쎄 말이다. 이게 뭔 난리야? 그렇게 세 분이서 한참을 찾다가 못 찾고는 다시 이모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들어가서 보니 할머니 휴대폰으로 전화가 10통도 넘게 와 있더랍니다. 언니 휴대폰 집에 두고 갔던 거야? 내가 휴대폰을 챙겨갈 정신이 어딨어. 영감도 택시에 두고 내린 마당에. 근데 우리 영감이 어디로 갔나 당최 모르겠다. 지금 휴대폰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을 텐데. 내가 보다 남편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암튼 거기 전화 온 거에 얼른 전화나 해봐. 내가 보니 조카들한테 전화 온 것 같구만. 이모 할머니 말에 할머니가 우선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한 모양인데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나 니들 이모네 집이지. 근데 혹시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 왔니? 어머님,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모양이구나. 라는 할머니의 물음에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어요. 엄마의 말에 의하면 택시 뒷좌석에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깜빡 졸았다고 하는데요. 뒷좌석이 너무나 조용하다 보니 택시 기사님마저도 할아버지를 깜빡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을 뜬 할아버지가 놀라서 할머니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 할멈 어디 갔어? 아이고 깜짝이야. 어르신 거기 계셨어요? 할머님은 벌써 내리셨죠? 아니 내리면서 왜 난 두고 내린 거요?
그러게요. 저도 어르신을 깜빡하고 있었네요. 우선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 휴대폰 없는데? 라는 할아버지 말에 택시 기사님이 휴대폰을 빌려줬다는데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결국 택시 기사님이 할아버지를 한 파출소 앞에 내려주고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너무나 당황했던 나머지 다른 가족들의 전화번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겨우 생각해낸 게 우리 엄마 전화번호였다네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지금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예? 경찰서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신 거예요? 어디 다치셨어요? 경찰서라는 말에 엄마가 놀란 채 들고 있던 접시를 깨트린 모양인데요.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만을 하시더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버리고 갔다니요. 예? 그러니까 택시에 아버님만 두고 어머님만 내리셨다고요? 알겠어요. 제가 바로 그 경찰서로 갈게요. 라며 엄마가 급히 파출소로 향했다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가진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랍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시애미가 이제는 하다하다 택시로 지 남편을 고려장을 타하는구나. 할아버지 말에 파출소 안의 사람들이 다들 웃음을 참느라 뒤를 돌았을 정도였다는데요. 한 경찰관은 이까지 악문 채 웃지 않으려고 안간힘까지 쓰고 있었다네요.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고요. 아니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땡전 한 푼 안 주고 날 버릴 수가 있는 거냐? 내가 그 택시 안에서 얼마나 허망했는지 눈물이 다 나더란 말이야. 더 기가 막혔던 건 택시기사조차도 내가 뒷자리에 있는 줄 몰랐다잖니? 어머님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엄마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는데요. 전화를 받아야 전화를 하지.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날 버린 게 분명하다. 그동안 자식들이 부모를 버린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마누라가 지 서방을 택시로 고려장한다는 소리는 난 듣도 보도 못했다. 살다 살다 별 꼬라지를 다 보겠네 그래. 아버님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님께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할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네요. 결국 할아버지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말을 했다네요. 거 봐라. 이놈의 여편네가 날 내다 버린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냐?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한탄을 하고 계셨다는데요. 할아버지가 한탄을 하면 할수록 파출소 안이 초토화가 되어갔다네요. 그날 하필이면 파출소 안에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한 한 아저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는데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아저씨가 가까이 다가와서 묻더랍니다. 아이고 영감님 어쩌다 마누라한테 팬까지 당하셨소? 그러게 평소에 아주머니한테 잘하셨어야죠. 늙으면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그 순간 그 아저씨 아내로 보이는 분이 아저씨의 등짝을 날리며 소리쳤다네요. 야 이놈의 화상아, 네가 지금 그럴 군번이나 돼? 내 말 잘 들어. 당신 다시 한번 술 처먹고 이러고 다니면 나도 당신 확 버려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거 아주 신박한 방법이네. 택시에다 그냥 두고 내려버리면 되는 거구나. 아이고 영가님 덕분에 오늘 신박한 방법 하나 배웠네요. 뭐야, 그럼 진짜로 나를 택시에 버리겠다 그 말이야? 못 버릴 건 뭐가 있어. 저 어르신은 저리 멀쩡히 생기셨는데도 버림받은 것 같구만. 부부가 안타깝다는 듯이 힐끔힐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네요. 그 모습에 파출소 안은 더욱 초토화가 되었고요.
결국 경찰관 한 사람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는 밖으로 뛰쳐나가기까지 했다네요. 그렇게 엄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 네 분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여보,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우리가 아파트 주변을 얼마나 뒤진 줄 알기나 해? 행여나 그랬겠다. 날 택시에 잘도 버리고 갔으면서. 내가 버리긴 언제 버렸다고 그래. 아니 근데 당신이야말로 안 따라 내리고 거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하다하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 할아버지께서 버럭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네요. 그 바람에 이모 할머니와 이모 할아버지께서 눈치를 보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쫓겨난 채 제 방으로 왔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할아버지를 깜빡할 수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할머니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 완전 빼박이야, 빼박.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참 많아. 아니 생각해봐라. 뒤에서 얼마나 곤지잠 들었으면 택시기사도 한참 만에 알았겠니? 나만 탓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빼박이 뭔 말이냐? 그냥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아버지를 택시에 버리고 온 건 진짜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얘들이 왜 자꾸 버렸다고 그래. 그냥 깜빡한 거구만. 아니 왜 다들 나한테 난리야. 알았어 할머니.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반성문을 좀 쓰긴 했는데 네가 좀 봐줘라. 그 와중에 반성문을 쓰긴 한 거야? 그럼 어떡해. 네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알았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 라며 할머니가 쓴 반성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반성문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작성한 반성문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이 돼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영감을 절대 택시에 두고 내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소. 그러니 영감이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 좀 해주시오. 물론 내 잘못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오만 내 진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을 거라고 내 장담할 수 있소. 난 절대 영감을 버리지 않았소. 내 진심이 전달됐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반성문을 읽다가는 제가 웃음을 참으며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반성문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담긴 글 같은데? 내가 그만큼 억울하다 그 말인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냐?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내가 할아버지를 한번 잘 꼬셔볼게. 그래, 네가 한번 잘 꼬셔봐. 네 할아버지가 네 말이라면 그래도 잘 듣잖니? 내가 볼 때는 네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 같아.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오자쿠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내가 특별히 용돈 좀 찔러줄게. 할머니, 진짜야? 나중에 먹튀하기 없기다. 내가 보기엔 뒤끝 장렬한 할아버지한테 1년 동안은 읊어먹을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중간에서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볼 테니까 할머니 진짜 먹튀하기 없기다. 라며 제가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는 할아버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할아버지, 오늘 엄청 속상했겠어. 세상에는 어떻게 할아버지를 택시 두고 내릴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놀랐겠냐? 이 할애비가 말이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오늘 택시 고려장을 당해서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를 다가봤다는 거 아니겠냐? 세상에나 할머니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근데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할아버지가 이해를 해야지 어쩌겠어. 할아버지도 알다시피 할머니는 할아버지 없음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늘 할머니도 얼마나 놀랐겠어? 지금 할머니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줄 알고 할머니도 울기까지 했다고 하더구만. 뭐?
울기까지 했대? 당연하지. 평생을 할아버지한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할머니도 얼마나 무서웠겠어? 제가 한껏 오바하면서 할아버지를 띄워드리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제 방법이 통했던 모양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어요. 하긴 평생을 내가 돌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할머니가 진심을 담아서 반성문을 썼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 그래도 오늘까지는 나도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으니까 네 할머니 그냥 네 방에서 자라고 해. 아직도 심장이 떨려서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구나. 알았어, 할아버지. 그럼 우선 식사부터 하고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다시 얘기해. 라며 제가 작은 밥상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을 했고요. 네가 할아버지 꼬시는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 대체 뭐라고 했길래 네 할아버지가 식사를 했어? 삐친 게 좀 풀린 거야? 응, 내일쯤이면 다 풀릴 것 같으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그 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화해를 하긴 했지만 뒤끝 장렬인 할아버지가 화만 나면 택시 고려장 이야기를 꺼내고 있답니다. 항상 티격태격 하시는 두 분의 모습에 가족들은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는데요. 두 분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